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혁신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 지금 이런 재신임이라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지난 4.29 재보선 패배에도 꿈쩍하지 않던 문재인 대표인데요. 재신임이라는 문재인 대표의 승부수가 과연 통할지 주목됩니다. 같은 시각 반대편에서는 안철수 전 대표와 천정배 의원이 티타임을 가졌는데요.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두 의원, 어떤 얘기를 나눴을까요? 함께 가자는 말 뒤에 숨은 두 의원의 속뜻 달랐을 수도 있을 텐데요. 과연 복당을 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탈당하겠다는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문재인 대표의 승부수로 새정치민주연합이 통합으로 갈지 아니면 갈등이 더 심해질지 두고 봐야 하는데요. 어제가 바로 구구데이였었죠. 치킨 먹는 날이었는데요. 아마 치킨 먹는 날이라서 새정치민주연합 상황이 치킨 게임으로 가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신율의 출발의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9월 쉐보레의 디젤 차종을 특급 조건으로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크루즈 말리부 올란도 캡티바 디젤 차량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또는 최대 344만 원 할인, 개별 서비스 인하분 포함. 전시장에서 드라이브 쉐보레 시승에 참여하시고 푸짐한 경품까지 받아가세요. 9월 한 달간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안녕하세요. 유플러스 모델 보아입니다. 최신 영화, 미드부터 인터넷 강의와 맛집까지 보고 싶은 비디오를 검색하면 카테고리별로 보기 쉽게 정리해주는 국내 최초 LTE 비디오 포털. 이제 보고 싶은 비디오 마음껏 즐기세요. 신율의 출발 새아침.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재신임이라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혁신안을 두고서 당내 갈등이 첨예하게 불거지니까 혁신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당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 이렇게 명확히 밝힌 건데요. 문재인 대표의 정면 돌파. 과연 당을 통합으로 이끌까요? 당내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내의 사선의 중진 의원이시죠.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혁신안이 통과가 안 되면 당대표에 물러나겠다.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우선은 지금 당이 위기에 빠져 있고 당대표로서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충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 다만 이런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되겠는가? 예. 그러니까 지금 문점이 이탈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 문제는 이제 당 혁신안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칠 것인가? 또 이대로 총선에 이길 수 있겠는가? 이것이 지금 핵심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논점이 대표의 임기를 보장할 것인가 아니면 대표가 사퇴하는 것이 옳을 것인가 이렇게 논점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는 대표 임기는 보장이 될 수가 있겠지만 문제는 당에 대한 그 국민적인 신뢰에는 큰 영향이 없는 문제로 시간만 보내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그 우려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혁신위를 만들 당시에도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는 정치혁신 실천위원회가 있었고요. 거기에 원희연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계셨죠. 네네.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혁신을 만들겠다고 하니까 시간 끌기용 아니냐. 재보선 책임론을. 이런 비판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 김영환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안철수 전 대표 이 재신임은 혁신의 본질을 비껴가는 것이다. 실망스럽다. 이런 내용과 유사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요. 예. 지금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주류라고 할까요? 당을 맡고 계신 분들 가운데 일부는 비주류가 당을 흔들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지율이 안 올라가고 결국은 혁신을 실천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우리 당이 국민들에게 감동을 못 주고 있다. 혁신위까지 포함해서요. 예.
지난번에 재보궐선거에서 패배했을 때 당대표가 물러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유보적인 또 반대하는 입장을 가졌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전당대회 끝난 지 얼마 안 됐고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제 혁신위가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예. 지난 3개월 동안 저희는 실제로 어떤 의사표명 없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 지난 3개월 동안 지지율의 반등이 있는가? 또 당이 뭔가 통합하고 단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는가 이렇게 지금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대단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은 야권을 하나하지 않고는 이길 수 없는 상황에 와 있고요. 예. 또 당내의 통합과 탕평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크게 봐서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도력이 문재인 대표에게 있는 것이고요. 예.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총선이 한 7개월 앞으로 다가왔고 그런 상황 속에서 당이 지금 큰일 났구나. 이게 초과상까지 타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이대로 가면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위기감이 팽배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 안에서 친노 비노가 싸우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죽기 때문에요. 예. 그런 상황인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재신이 묻는 방식은 당내에 뭔가 분열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침묵으로 봉합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혁신안 말씀하셨는데 지지율 반등, 통합의 계기 이러한 것들이 일종의 계속 혁신위에서 발표했던 혁신안의 일종의 평가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의총이 어제 그저께 있었는데요. 예. 의총에서 발언한 분들 친노 비노를 가릴 것 없이 한 분도 이걸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이 없었습니다. 예. 이 혁신안 자체가 너무 현실과 떨어진 또는 관념적인 또는 어떻게 보면 아마추어적인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의원들이 굉장히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됐고요. 원외 지구당 위원장이 한 반쯤 되지 않습니까? 예. 원외 지구당 위원장들이 전체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혁신안을 비판하면 반혁신이 되는 이런 분위기가 되고요. 지금 만약에 이것을 중앙에서 반대하게 되면 당대표를 물러나라고 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당의 언로가 봉쇄되는 그런 결과가 되게 될 것이고 그렇게 통과되고 그렇게 해서 재심 묻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과연 당내 화합에 도움이 되겠는가, 총선 승리를 보장할 수 있겠는가, 이게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 저도 어떤 컬럼에서 쓰긴 썼습니다만 당내 공천 과정에서 결선 투표하는 거는 아주 희귀한 경우거든요. 사실 하자는 거는 이 결선 투표는 보통 득표율이 아주 낮은 당선자의 정통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많이 쓰는 건데 당내 공천 과정에서 결선 투표하자는 건 저도 참 처음. 지금 혁신위가 여러 가지 고민 중에 한 방안이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실에서 이를테면 지금 300명 정도가 전화 응답을 받으려면요. 응답률이 1 내지 2%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치 불신이 크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10,000통에서 20,000통을 돌려야 되고요. 그중에서 300명을 선거인당으로 모으려면 어마어마한 비용과 시간이 들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경선을 많이 겪어본 선거를 치러본 의원들은 다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이런 것을 혁신위가 쉽게 결정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지 거기에 무슨 친노 비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런 개파적인 그런 이해라고 할까 그 갈등을 내려놓고 당대표도 허심탄회하게 당내에 논의가 진행돼야 되고 그걸 또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다가 승부수를 걸 것이 아니라 지금 왜 우리가 지지율을 높이지 못하는가 또 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겠는가 만약에 이번에 재심을 묻는다 할지라도 총선에서 패배하게 되면은 문 대표의 정치 생명도 어려워지고요. 예. 또 당의 존폐가 어려운 상황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초과 3칸을 태우는 이 지금 현재의 지지율 고착과 또 당이 지금 실제로 분열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호남에서 신당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그런 것을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문재인 대표께서 이런 재신임 같은 이런 형식으로 임기를
뭐 보장받는다든지 또는 재심 묻는다든지 이런 방식이 아니라 야권을 전체를 통합하는데 내가 기여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가 그 천정배를 만나니까 이것이 뭐 분당론, 신당론 이런 게 연결되면서 여러 가지 오해를 낳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이제 문재인 대표가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 이탈 세력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그 천정배 신당이나 정동영 신당은 성공해야 호남 신당 아니겠습니까? 예. 이렇게 돼서는 야권이 분열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걸 하나로 통합하는 노력을 하고요. 예. 비주류들이 지금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비주류들이 무슨 불신을 갖고 있는가? 과거에 공천 과정에서 공천 학살이라든지 또는 예. 여론조사 경선을 포함한 여러 가지 경선 과정 속에서 혁신 전환이나 모바일 투표나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겨왔기 때문에요. 좋은 안을 내놔도 그걸 자꾸 불신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필요하면 살신성인하겠다. 이런 자세를 가져주시면은 그것이 임기를 보장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총선에 승리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근데 어쨌든 문재인 대표가 뭐 자신이 받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이게 좀 모르겠는 게 16일인가요? 이 중앙위에서 혁신안이 통과가 안 되면 바로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자신임 절차를 또 밟아서 뭐 어떻게 해야 한다는 예. 거예요? 지금 뭐 실질적으로 정치적으로는 예. 혁신위와 지금 문재인 대표가 같이 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앙위원회에서 이게 부결이 되면 정치적 불신임이 되기 때문에 예. 문 대표가 물러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문 대표에 대한 그런 불신 때문이 아니라 이 혁신안이 특히 그 공천에 대한 그런 안이 굉장히 무리한 안이기 때문에 비공개 무기명 투표를 하게 될 경우에는 통과가 낙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네, 지금 예. 이 안이 너무 무리한 안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예. 그래서 아니 그 원외위원장들이 다 반대를 하고 예. 현역 의원들이 다 문제를 느끼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통과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대표의 직을 걸고 이게 통과가 안 되면 대표가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면 이것을 어떻게 이걸 무산시키고 소위 그 반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부담이 많이 가는 그런 투표가 돼가지고 이게 혁신위안과 중앙위 통과가 문제가 아니라 대표의 직이 걸린 선거로 이게 논점이 절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통과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별 의미가 없는 표결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연관이 될 수도 있는데 정세균 전 대표 어제 그런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원탁회의에서 문 대표의 거취를 논의하자. 예. 이건 어떻게 보세요?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일이라고 볼 수 있죠. 예. 원탁회의에 천정배 정동영이 지금 2단계에서 오겠습니까? 또 손학규 대표가 산에서 내려오셔서 거기 오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원탁회의를 누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세균 대표께서 문재인 대표가 살신성인해야 된다. 그 말씀은 공감을 할 수 있지만 그 현실성은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16일이라는 시간은 다가오고 있고요. 네? 이렇게 되면 이게 9월 6기설이 우리나라에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분야도 있고 지금 사정치민주연합이 그 관에서도 있고 했었는데 어쨌든 16일을 기점으로 해서 일이 어떻게 흘러가든 탈당, 분당, 분열의 가속화 어떻게 더 될 거라고 보세요? 단언적으로 얘기하면은 그 호남에서의 분당, 신당은 큰 정치적 의미를 갖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야권 분열에 기여하게 될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발목할 만한 탈당, 분당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당내에 이것이 봉합일 뿐이지 불만과 갈등, 불신이 노정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상황에서는 총선 승리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총선 승리를 하지 못하면 예. 문재인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의 정치적 명운이 여기 걸려 있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문재인 대표와 우리 당 지도부가 배제된 또는 그런 분들의 정치적인 어려움이 계속되는 한 우리가 집권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살고 당도 살고 또 대선도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거는
당의 지지율과 당내의 통합 이것을 이뤄낼 수 있느냐 없느냐에 걸려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당대표의 그 명운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시간이 되면은 그쪽 분들 또 당대표도 만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중진 의원이시죠. 김영환 의원이었습니다. 지금 7시 29분 43초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호영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곳곳으로 출근길 차량이 늘고 있는데요. 종로가 신설동에서 동묘 앞쪽으로 도심 가기가 어려워지고 있고요. 동일로는 화양사거리에서 성수사거리 쪽으로 제속도를 못 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달래내고개에서 반포까지, 외곽으로는 한남에서 서쪽, 신갈에서 수원까지 밀리고 있고요. 지금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방향으로 수리터널 부근 1차로의 고장차 때문에 부근 더디게 지납니다. 도리분기점에서 수암터널, 이후로 하계분기점에서 청계 요금소까지도 밀리고 있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CEO 금난세입니다. 꿈꾸는 젊음은 아름답고 도전하는 열정은 성공을 부릅니다. 파이팅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를 기록하세요. 성공을 위한 CEO 금난세 씨의 노력은 매일매일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호주 워킹 홀리데이만 떠올렸다면 호주TV 무비 채널을 추천합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던 영화 속 울루루. 호주는 카메라만 들면 영화가 되는 로맨틱한 곳이네요. 내 마음속엔 호주가 온에어되고 있다. 호주 시드니 브리즈번 주 10일의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여보, 이번 주말에 나들이 갈까? 좋아요. 대신 버스 타고 가요. 출퇴근도 지하철로 하는데 나들이는 차 갖고 가지 왜? 이번 주가 친환경 교통 주간이잖아요. 이번 주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요. 결혼 전처럼 버스 데이트하는 기분도 내보자고요. 그런가? 역시 내가 결혼 안 한 잘했어. 가서 자전거도 타요. 왜인지는 알죠? 알지. 자전거는 건강과 환경을 다 지킬 수 있는 친환경 교통이잖아. 9월 16일부터 22일까지 친환경 교통 주간입니다. 당신이 선택한 친환경 교통이 친환경 거리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환경부 수도권 대기환경청과 함께합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미래에는 냄비 뚜껑을 타고 달나라 여행을 할 거예요. 미래에는 악당들을 물리치는 슈퍼히어로가 될래요. 아이들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교육 출판에서 문화 콘텐츠까지 미래를 밝히는 힘. 안녕하세요. 하이마트 모델 수지입니다. 스마트폰 브랜드가 너무 많아서 고민될 때, 통신사 요금제가 너무 어렵고 복잡할 때, 이젠 하이마트에서 모두 비교하고 추천해주는 스마트 설계 받으세요.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우리 아빠는 엄청 빨리 달린다. 우리 엄마는 전화하면서 운전할 줄 안다. 그럼 안 되는 거 아니니? 아이들을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안전운전 해주세요. 끝까지 마무리하는 현대해상.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인생의 동반자는 좋은 플러스가 되죠. 우리 잇몸에도 좋은 플러스가 있습니다. 최불암 씨는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로 바꿨습니다. 잇몸 속은 잡아주고요, 겉은 지켜주고 아주 효과적인 인사돌 플러스. 붓고 시리고 피나는 잇몸을 건강하게 인사돌 플러스.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 잇몸에 좋은 동반자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어제가 구구데이라고 제가 오늘 방송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구구데이, 이 치킨 먹는 날이라고 정부에서 이 닭고기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만든 날이었는데, 오늘 9월 10일이죠. 오늘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이라고 합니다. 근데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11년째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로 꼽히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왜 이럴까요? 한국생명의 전화 하상훈 원장 연결해서 우리나라가 도대체 왜 이렇게
됐는지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하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살 예방의 날이 오늘이라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이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예. 이제 자살이라고 하는 문제가 사실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예. 이제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몇 명이 자살하는지 아십니까? 하루에요? 아니요. 1년에. 1년에 전 세계적으로 통계가 잡히지 않는 나라들까지 예. 포함하지는 못하지만 약 100만 명이 자살을 합니다. 예. 그래서 WHO 세계보건기구와 이제 국제 자살 예방 협회가 2003년도 9월 10일 날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이제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좀 알리고 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만든 날이 세계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네. 근데요. 네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라는 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OECD 국가 자살률 평균이 인구 10만 명당 12.1명인데 우리나라는 인구 10만 명당 28.5명에 해당이 됩니다. 아이고, 2배도 넘네요. 네, 2배 이상 되는 날이고요. 11년째 1등을 놓치지 않는 그런 부끄러운 자화상을 갖고 있습니다. 뭐 부끄럽다기보다 이거는 참 정말 네. 참혹한 현실인데 네, 참혹한 이게 현실입니다.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이거?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가 7, 80년대는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7, 8명이었어요. 이제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7, 8명이었는데 2013년 예. 10만 명당 28.5명으로 한 4배 이상이 증가하게 된 것이거든요. 예. 뭐 이렇게 되는 여러 가지 계기가 있긴 하지만 뭐 1997년 말에 IMF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98년도에 자살률이 급증했어요. 그리고 또 2003년도에 카드 대란이 있었죠. 그리고 또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죠. 이렇게 경제적으로 계속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그때마다 자살률이 이제 급증을 해서 2013년도 그러니까 지지난해 우리가 통계가 원래는 이제 바로바로 나오지 않고 그렇죠. 원래 그래요. 나옵니다. 예, 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2014년 발표한 2013년도 통계가 14,427명이 자살해서 10만 명당 28.5명까지 이렇게 오르게 됐습니다. 지금 원장님 말씀 들어보면 결국은 경제적 요인이 우리나라 자살률의 급증에 일조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죠? 그런 문제도 있고요. 이렇게 또 금융위기에 편입되다 보니까 아주 무한 경쟁 속에 이렇게 모든 국민들이 휩싸여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요. 거기서 당연히 이제 물질 만능주의 이런 사회적인 풍조 그리고 거기서 생명에 대해서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의식보다는 생명 경시 풍조가 더 만연하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네. 이게요 세대별로도 좀 다른가요? 그러니까 40대, 물론, 50대가 제일 많고 뭐 이런 특징이 있나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 10대 같은 경우는 이제 성적 지상주의, 성적이나 진학 또 그거와 관련된 이제 가정 불화가 크고요. 또 20, 30대는 청년 실업 문제들이 아주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업을 통해서 자기의 자존감을 찾지 못하고 자살하는 경우들이 많고 이제 40, 50대의 경우는 이제 경제적 어려움들이 가장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60대 이후에는 이제 퇴직 이후에 경제적 어려움들도 있고 또 사회적으로 노인들을 좀 존중하지 못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고 독거노인들이 많이 생기고 또 병이 걸리게 되면 또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스스로를 비관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분들이 이제 자살 위험군으로 분리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런 위험군을 좀 어떻게 특별하게 잘 좀 보살피는 그런 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은 그런 자살의 고위험군들이 우리 사회에 우리와 같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그런 분들이 있을 때
사실은 그 정신보건적인 영역의 활동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 공동체가 자살 고위험군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지켜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가령 예를 들면 가족이라든가 또 이웃이라든가 또 친구라든가 또 자원봉사자라든가 우리 공동체가 있는데 이런 공동체 각각의 멤버들이 평소와 좀 다른 어떤 징후를 보이는 그런 어떤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신속하게 인식할 수 있는 소위 이것을 게이트키퍼 훈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생명 지킴이가 돼가지고 이웃 사람에 대해 좀 더 관심과 배려를 통해서 좀 이상한 징후가 보이면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좀 마련되면 좀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기능을 담당하는 데가 바로 생명의 전화 아니겠습니까? 네, 그죠? 생명의 전화도 그 중에 한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요새 전화 많이 걸려와요? 네, 전화가 참 많이 걸려오고요. 1년에 저희들이 약 10만 건의 전화를 받습니다. 10만 건이요? 예, 그중에 약 10%가 자살 문제를 가지고 자살 위기의 전화고요. 특별히 그 한강 교량에 SOS 생명의 전화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13개 다리에 52대 전화가 있는데 저는 그 다리에서 전화가 그렇게 많이 있을 줄을 몰랐는데 지난 4년 동안 3,679건의 위기 전화가 왔고요. 그리고 119 출동 건수가 550건에 이렇게 해당되는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다리까지 와서 이렇게 전화를 하는 우리 사회가 그만큼 서로 간의 소통이 좀 안 되고 좀 어려움을 호소하고 싶어도 그 어려움을 들을 수 있는 창구가 좀 부족하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거 지금 위로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 이런 분들이 생명의 전화를 비롯해서 많은 어떤 그런 장치들을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한 날짜로는 한 10일이고요. 방송 횟수로는 7번을 우리 청취자 여러분과 만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 망막 수술을 받았거든요. 망막 방개가 돼가지고 이 망막이 이제 부분적으로 떨어져 나서 수술을 받느라고 제가 못 만났는데 제가 수술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게 이 눈이라는 거는 사실 전체 생명에 비하면 굉장히 지엽적인 부분이 아닐까라는, 물론 제 위안이 될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어쨌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생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 주위에도 두 분이 돌아가셨어요, 최근에. 근데 물론 이제 병으로 돌아가시고 뭐 이렇게 되신 분들인데 그런 거 이렇게 볼수록 생명의 귀중함을 더 많이 느끼거든요. 이 생명은 우리가 절대로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앞으로 좀 수고 많이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한국생명의 전화 하상훈 원장이었습니다.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댓글로 보는 뉴스. 댓글로 보는 뉴스, 오늘도 매일 뉴스 보는 게 1인 여자시죠? YTN 플러스 최영아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누리꾼들이 관심 많은 뉴스는 어떤 거예요? 헝가리의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헝가리의 한 극우 성향 방송사 촬영 기자가 아이를 안고 국경을 넘으려는 난민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모습이 화면에 잡혀서 국제적인 비난 여론이 거센데요. 참 신기한 사람이네, 이 사람. 그렇습니다. 여성 촬영 기자 페트라 라슬로는 세르비아 접경 지역에 있는 임시 난민 수용소에서 국경을 넘기 위해서 경찰을 피해 달아나던 난민들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안고 뛰어가는 한 난민 남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렸어요. 또 경찰을 피해
피해 뛰어가는 난민 여자 어린이를 발로 걷어차기까지 했습니다. 예. 이 모습은 당시 현장에 있던 독일 기자의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는데요. 파문이 일자 방송사 측은 라슬로 기자가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면서 바로 해고했지만 동영상이 SNS를 통해 퍼지면서 국제적으로 비난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자의 자격이 아니라 인간의 자격을 따질 문제이고 기본적인 양심을 버렸다. 동영상을 보는데 악마를 보는 것 같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의 뇌 구조는 어떤지 아주 궁금해요. 예? 아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을 그러게 해요? 말입니다. 예? 네. 이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건데 참 이건 진짜 기자의 자격이 아니라 인간의 자격을 따질 문제라는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 알아보죠. 네, 그런가 하면 우리 아빠가 구의원이라면서 갑질을 하면서 주점에서 행패를 부린 2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예. 이 여성은 네. 술값을 내지 않고 도망가려다 경찰관에게 제지당하자 업주와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경찰에게 한다는 말이 우리 아빠가 이문동 구의원이야. 너네 다 죽었어. 아빠한테 전화할 거야. 이런 식으로 난동을 부렸다고 합니다. 어휴 무서워라. 네, 정말 이상한 행동을 한 건데요. 예. 법원은 이 여성에 대해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재판부는 아버지가 기초자치단체 의원이면 더 행동을 조심해야 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숨기는 것이 우리 사회가 바라는 보통 시민의 행동일 것이라면서도 외형만 성장하고 시민의식은 성숙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책임도 크다면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행하기로 한 건데요. 네.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도 됐으면 서울 시내 무전 취식하고 다녔을 사람이다. 이런 누리꾼도 있었고요. 20살 어린 나이에 갑질을 먼저 배웠다는 게 참 갑갑하고 우리 사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근데요, 분명한 것은 우리 사회도 조금씩 변하고 있고 그 네. 조금씩 변한 게 누적된 것이 분명히 있어요. 네. 그건 뭐냐면 뭐 국회의원이든 국회의원이든 간에 이런 걸로 해가지고 통하는 세상, 물론 부분적으로 통할 수는 있겠죠, 아직도. 네.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그런 게 많이 없어졌고 오히려 알려지면 문제됩니다. 얼마 전에 딸 취직시켜주느라고 여야 의원들 취직시켜도 의혹에 시달렸죠. 의혹입니다. 그랬었죠. 의혹이에요. 이건 의혹입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시달리는 것들. 이게 왜 시달립니까? 옛날 같으면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네. 예. 자, 다음 뉴스 알아볼까요? 어제가 구구데이기도 하고 장기 기증의 날이기도 했습니다. 예. 뇌사자 한 명이 장기를 기증하면 많게는 9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예. 이 뉴스에서 4년 전 학원 가는 길에 갑자기 뇌출혈을 일으켜 뇌사 상태에 빠진 아들의 장기를 6명에게 기증한 아버지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6명의 아들이 어느 곳에서 건강하게 크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마음의 위안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정말 이 아버지의 말씀이 아주 가슴에 걸리네요.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우리나라 장기 기증 여전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국내 장기 기증은 해마다 조금씩은 늘고 있지만 아직 인구 100만 명당 8.4명꼴로 미국이나 스페인과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인데요. 선진국은 장기 기증 희망자가 인구의 40%대에 달하지만 우리나라는 2%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런 수치를 보면 시신을 훼손한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좀 여전하기 때문이라고 보이는데요. 누리꾼들은 지상에서의 천사가 있다면 저런 분들이 아닐까 이러면서 그 아버지의 선행을 칭찬했고요. 어차피 죽으면 썩어 없어질 몸, 기증해서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은 살리고 가는 게 온전히 묻히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는 일인 것 같다 하신 분도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뇌사자분 신장을 받아서 지금껏 건강히 잘 지내고 있다는 한 누리꾼은 주신 고귀한 선물 덕분에 잘 살고 있습니다. 이런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럼요. 이 생명을 살린다라는 것, 그거는 결국은 자신의 생명이 더 아주 오래 간다라는 의미도 되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이거 좀 생각을 바꿔서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아니 저도 저하고 저희 와이프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자, 다른 뉴스 알아보죠. 네, 미국에서 간단하게. 미국에서는 교통사고를 당해서 겁에 질린 꼬마에게 만화 영화를 보여주며 달래준 소방관 모습이 포착돼서 감동을 주기도 했는데요. 미국 미시시피주 해리슨 카운티의 한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는데 부상자 중에 4살 배기 어린 꼬마가 있었어요. 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관이 응급처치를 하고 스마트폰으로 만화 영화를 보여주면서 계속 말을 건넨 이런 사진이 잡힌 겁니다. 아, 참 아름다운 사진이네요. 네. 이분은 진짜 마음에 불을 끌 수 있는 소방관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YTN 플러스의 최영아 기자였습니다.
원두는 시간이 지나면 맛과 향이 사라지죠. 그래서 골드락, 갓갈아낸 원두에 맛과 향을 잡았습니다. 절정의 맛과 향의 시작, 뉴 네스카페 스프리모. 9월 쉐보레 디젤 차종을 특급 조건으로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크루즈 말리부 올란도 캡티바 디젤 차량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또는 최대 344만 원 할인, 개별 서비스 인하분 포함. 전시장에서 드라이브 쉐보레 시승에 참여하시고 푸짐한 경품까지 받아가세요. 9월 한 달간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색가루과 흰옷이요? 시간이 걸려도 따로 빨아야죠. 그 생각을 깨끗하게 세탁합니다. 위에는 트롬, 아래는 통돌이. 하나의 바디, 두 개의 세탁기니까. 이제 트윈워시로 공간도 시간도 절약하세요. LG 트롬 트윈워시. 호주 워킹 홀리데이만 떠올렸다면 호주 TV 무비 채널을 추천합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던 영화 속 울루루. 호주는 카메라만 들면 영화가 되는 로맨틱한 곳이네요. 내 마음속엔 호주가 온에어되고 있다. 호주 시드니 브리즈번 주 10일의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안녕하세요. 유플러스 모델 보아입니다. 최신 영화 미드부터 인터넷 강의와 맛집까지 보고 싶은 비디오를 검색하면 카테고리별로 보기 쉽게 정리해주는 국내 최초 LTE 비디오 포털. 이제 보고 싶은 비디오 마음껏 즐기세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다시 뵙죠.